우리 초심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가 int a라고 하고 int b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 메인 함수가 누굴 찾아가죠? 운영체제 찾아가죠? 그렇죠? 운영체제 찾아가가지고 몇 바이트를 달라고 할까요? 8바이트? 4바이트에서 8바이트죠. 여러분, 이거는 어떤 고차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덧셈 뺄셈만 할 줄 알면 이제 다 아는 문제죠. 자, 8바이트입니다. 8바이트. 그쵸?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는 몇 바이트가 필요할까요? 주소가 붙으면 무조건 몇 바이트? 8바이트. 그럼 이 함수를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8바이트가 필요하다. 그렇게 알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얘는 몇 바이트 필요하죠? 20바이트. 자, 4바이트짜리 3개 해가지고 12바이트. 근데 약간 뭐 다르게 취급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설명에서 얘는 12바이트가 맞고 얘는요? 8바이트. 8바이트죠? 그럼 20바이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쵸? 얘도 어떤 특정 공간의 주소를 가리키고요. 얘도 주소를 가리키죠. 그쵸? 누군가의 첫 번째 주소를 가리키고 있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자, 이거 함수 실행하는데 총 20바이트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int size라고 한번 해볼게요. size. 자, 이렇게 하면 몇 바이트 필요하죠? 얘는 4바이트, 얘는 20바이트 정도 필요하죠? 여기에는 지금 어떤 복잡한 수식도 없습니다. 그냥 덧셈만 잘하면 돼요. 자, 여기서 제가 이런 걸 한번 써볼게요. print f 한 다음에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scanf scanf %d 하고 사이즈 이런 식으로. 자, 이 scanf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쵸? 그리고 나서 얘가 뭘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얘네는 그냥 실행하고 끝 이거예요. 실행하고 끝.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설명드리자면 메인 함수가 이제 운영체제 찾아가겠죠. 운영체제한테 가서 뭘 받죠? 메모리를 할당 받습니다. 이제 총 20바이트랑 4바이트에서 24바이트를 할당 받아요. 그리고 얘도 실행이 되긴 돼요. 근데 얘네를 할당을 받을까요? 아니죠. 그쵸? 자, 여기 잘 보시면요. 제가 이제 맨 밑에 메모리 구역이라 치면은 여기 맨 밑에 메인을 위한 칩이 생깁니다. 그쵸? 메인을 위한 칩이 생기고 여기다 프린트도 scanf도 어차피 함수잖아요. 함수가 실행되면은 얘네들은 실행됐다가 곧장 사라져요. 왜냐? 언제 끝나니까? 이때 끝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뭔가가 더 있지 않을까? 운영체제가 얘네들한테 메모리를 할당해주기 위해서 얘네들한테도 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다? 얘네들은 실행되고 나서 끝나는 그런 애들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왜 운영체제를 찾아가야 될까요? 운영체제가 바로 메모리를 관리하기 때문이겠죠. 운영체제, OS죠. 여러분 컴퓨터가 만약에 맥이라면 맥이 메모리 관리를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체제를 찾아가는 건 당연한 거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운영체제한테 미리 가서 24바이트를 받아와요. 24바이트 정도를. 그리고 실행해요. 자, 근데 고객이 만약에 여기서 5를 입력했어요. 5. 예를 들어 실행했는데 5를 입력했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5를 입력했다고 해서 어떤 메모리 공간이 늘어나나요? 이건 상관없죠. 그쵸? 상관없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지금 필요한 이 메모리 공간이 몇 바이트가 필요하죠? 24바이트. 어떻게 됐죠? 이제 얘를 8바이트라고 가정하고 12바이트, 8바이트 해서 20바이트. 그 다음 얘 4바이트. 우리가 여기에다 뭐 어떤 숫자를 입력하든 상관없죠? 이건 관련 없어요. 근데 만약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자, 만약에 여기서도 고객이 5를 입력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뭐요? 5가 들어가는 거죠. 그쵸? 사이즈에 예를 들어 5를 입력했다 치면은 얘는 몇 바이트가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8, 그 다음 더하기 4, 5, 20. 그러면 28바이트에다가 플러스 4, 32바이트. 계산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메인 함수가 실행하기 이전에 이제 미리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나 몇 바이트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를 딱 스캔해봐요. 그럼 견적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실행하기 이전에 누구 찾아간다? 운영체제 찾아가서 이제 메모리 할당해야겠죠. 운영체제를 찾아간 이유는 공간을 할당받기 위해서. 여러분, 변수라는 건 공간이죠. 그쵸? 네. 공간은 어디 있다? 램에 있습니다. 램을 두고 이제 관리를 하죠. 램에 두고.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윈도우고요. OS라고 부르고 맥은 맥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메모리 관리자입니다. 근데 메인 함수가 실행되기 이전에 운영체제를 찾아가나요? 아니면 실행되고 난 다음에 운영체제를 찾아가나요? 당연히 실행되기 이전에 찾아가서 우리 이제 한 요정도 할당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할당된 공간 요정도인데 요정도만 공간 할당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메인 함수가 이제 운영체제를 미리 찾아가서 미리 공간 할당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체제는 찾아온 시점에 이미 이제 운영체제한테 갔다 온 시점에 이미 공간은 할당이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다시 한번. 자, 실행된 후에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실행되기 전에 미리 공간을 할당 받아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야지 그 공간에 이런 거를 다 넣을 수가 있으니까 미리 빼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메인 함수가 실행되면은 너 여기 들어가 내가 미리 해놨어 라고 하는 거죠. 그쵸? 자, 그 공간이 이제 운영체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사용자가 5를 입력했을 때 32바이트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실행되기 전에 공간을 할당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어떻죠? 자, 여러분. 실행되기 전에 공간 할당 받아야 된다? 아니면은 실행된 후에 공간 할당 받아야 된다? 그쵸? 실행되기 전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왜 전일까요? 왜 이 공간을요, 실행되기 전에 할당을 미리 받아야 될까요? 자, 여러분이 이게 잘 와닿아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 이런 거는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함수라고 부르죠, 함수. 메인 함수. 그쵸? 그 다음, 이런 건 뭐라고 부른다? 변수. 변수는 뭐다? 공간이죠. 공간. 그러니까 메인 함수가 실행된 데는 최소 뭐다? 자, 요거까지 보면은 4바이트는 필요하다. 최소 4바이트 정도. 메인 함수가 실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 밑에는 8바이트 필요하다 라고 하고 또 여기서 또 요구를 하고 있어요. 몇 바이트 필요하다. 그러니까 최소 요구 조건을 일단 4바이트랑 8바이트는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 다 운영체제가 관리해요. 그러니까 미리 받아와야지 얘네들이 나중에 거기에 딱딱 착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메모리 관리를 운영체제가 독점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메인 함수는 실행되기 전에 운영체제한테 찾아가서 메모리를 구글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실행되기 전에 찾아간다라고 했었죠? 자, 근데 왜 실행되기 이전에 찾아가냐? 자, 실행되면서 이런 것들은 다 나중에 실행되고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게 필요했다가 또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게 만들어졌다가 없어졌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이미 미리 필요한 공간들은 할당을 받아놓고 여기다 착석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근데 얘는 좀 틀리죠. 얘는요, 고객이 뭐라고 입력할 줄 알까요? 자, 제가 한번 이거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까지는 잘 될지 몰라요. 근데 자, 실행까지는 잘 될지 모르는데 분명 말했듯이 이전에 공간을 창출해 온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언제 결정이 된다? 실행된 이후에 지금 결정이 된다. 여러분 사실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돼요. 근데 왜 안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게 왜 안 되는지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메인 함수를 실행하기 전에 이미 메모리 할당 받아가지고 최소 원래는 한 28바이트 정도를 가져왔어요. 28바이트 정도를 20바이트였나요? 24바이트였나요? 아무튼 가져왔어요. 그렇죠? 그 가져온 상태에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먼저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왜 안 되는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식당을 가려고 해요. 식당을 차리려고 해요. 식당. 근데 식당을 차릴 건데 구조가 뭐 여기 테이블 같은 거 있고 여기 뭐 식탁, 의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뭐 화장실 아니면 주방.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런 식당을 차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차릴 수 있나요?
여러분, 생각만 하고 나서 그 다음날에 바로 손님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저는요, 식당 차릴 건데 주방 하나 필요하고 식탁 뭐뭐 필요하고 뭐 화장실 필요하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손님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식당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구상을 한 거예요. 머릿속으로. 당장 머릿속으로 구상해봤자 내부 손님 못 받잖아요. 근데 왜 못 받죠? 나 머릿속으로 이미 다 상상했는데? 구상 다 해놨는데 왜 못 받죠? 실제 공간. 맞아요. 정확합니다. 구성을 하면 뭐예요? 실제 공간이 없는데. 여러분이 식당을 차리려면은 기본적으로 특정 공간이 필요하죠? 이해되시나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함수를 구상하면 뭐예요? 공간이 없는데. 나 이런 거 할 거예요 라고 말만 해놓은 거예요. 말만. 상상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차릴 거예요 라고 말만 해놓고 실제로 공간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당 차릴 거면 뭐 부동산 알아봐서 어디 땅에다 식당 차릴 건지 그런 거 다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야지 나중에 그 주소대로 사람들이 찾아오던가 말던가 할 텐데 지금 머릿속으로만 구상해놓으면 사람들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올 순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용자가 지금 여기에다가 10을 입력할지 5를 입력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운영체제가 이제 이걸 보고 뭐라 합니다. 이렇게. 너 사용자가 지금 여기다 뭘 넣을 줄 알고 나한테 이걸 달라는 거야? 이런 거 어떻게 요구해? 라고 하면서 뭐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머릿속으로만 구상을 하고 나서 다음날 바로 손님을 받을 수 없는 이 식당처럼 얘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요, 여러분, 이거. 여기에는 방에 한 칸짜리가 있는데, 나중에 여기 와서 손님이 입력할 거야. 그리고 그 손님이 입력한 대로 살짝만 받아줘. 라고 합니다. 이건 똑같은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이 상상을 한 거죠. 나중에 한 5 입력할 수도 있고 10 입력할 수도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 너 나중에 알아서 해줘. 라고 하면은 운영체제가 당황하겠죠. 뭐야 이건 대체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왜냐 여기까지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잖아요. 이거에 따라 손님이 여기에서 뭘 입력하든 5를 입력하든 100을 입력하든 상관없는데 이게 정해져야지 이것도 정해지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운영체제가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이거를 실행하려면 실질적으로 공간이 필요하다. 공간.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나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라는 설계도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설계도. 이렇게. 설계도가 있으면 뭐예요? 공간이 없는데. 공간 먼저 창출을 하고 나서 그 설계도대로 구성을 갖추는 게 맞겠죠? 그쵸? 그러니까 식당 먼저 공간 어느 지점에 차릴 건지 공간 먼저 물색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설계도 도면대로 딱딱 놓으면 되겠죠. 테이블이나 의자나 주방이나 화장실이나 공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건. 이런 게 다 세팅이 된 후에야 손님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함수가 이전에 공간을 받아오는 게 맞다, 이후에 공간을 받아오는 게 맞다? 이전에 공간을 받아온 게 맞다. 그 공간이 어디 있다? 메모리에 있다. 메모리 관리 누가 한다? 운영체제가 하고 메모리는 램에 있습니다. 그걸 전적으로 운영체제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제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이런 식으로 썼어요. 여러분이 운영체제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한테 메인 함수 이 녀석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딱 보고서 여러분들이 몇 바이트 정도 주면 될까요? 4바이트. 어려운 거 아니죠? 여기서부터 막히시면 안 됩니다. 4바이트 필요하죠? 근데 4바이트는 어떻게 알았죠? 이게 인트니까. 견적 나오죠? 4바이트 정도면 되겠네 하면서 이제 4바이트 줍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도 실행되기 전에 메인 함수가 찾아오겠죠. 메인 함수가 저 이런 거 필요합니다 하면서 이걸 딱 제출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메인 함수는요, 지금 이 값이요, 여기 있는 이 값, 얘 있죠, 사이즈. 얘가 실행되기 이전에 정해지나요? 아니면 실행된 이후에 정해지나요? 실행된 후에 사용자가 입력한 수에 따라서 여기가 정해지겠죠? 그쵸? 우리가 이게 점쟁이처럼 미리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뭐 요즘 추세를 봐서 사용자 한 200 정도 입력할 것 같네 라고 할 수 있나요? 200을 넣을지 100을 넣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얼만큼 할당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자, 여러분이 운영체제라고 생각하고 견적 나오나요, 얘? 자, 우선은 요거 4바이트짜리 하나, 8바이트짜리 하나. 그럼 얘는요? 모르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요, 24바이트 정도는 되겠죠? 그쵸? 대충 견적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안 나오기 때문에 불가능한 코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거는 온라인 툴이라서 아마 이게 왜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진짜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이거 오류 날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막아놨을 거예요. 이렇게. 자, 이해되시죠? 아무튼 지금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다? 사이즈가 뭐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딱히 값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변수의 값은 고정이 아닙니다. 미정이에요, 미정. 운영체제는 얘를 보고서 값이 안 정해졌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몇 바이트를 할당해줘. 나 몇 바이트 할당해줄지 모르겠다. 난 점쟁이처럼 맞출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 라고 말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요렇게 하면요, 요렇게 이거는 알 수 있을까요? 자, 뭐 똑같죠? 4바이트짜리 하나랑 8바이트짜리 하나랑 3개 들어갈 거니까 24바이트 정도 되겠죠? 근데 어떻게 알았죠? 3은 값이 실행되지도 않았는데 머릿속에서 실행해본 거죠, 여러분. 그럼 24바이트 정도면 되겠네. 단순 계산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도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우리 머릿속으로 계산했잖아요, 그거를. 자, 메인 함수는 실행되기 전에 누구한테 찾아간다? 운영체제한테 찾아간다고 말씀드렸죠? 운영체제는요, 미리 실행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는 우리 머릿속에서 직접 이 사이즈 값을 여기에 대입해서 계산해본 거지. 운영체제가 이걸 딱 보면서 몇 바이트 정도 되겠네? 이거 3이니까 나중에 사이즈에 3 들어가겠구나. 이거를 몰라요. 이해되실까요? 미리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실행되고 난 뒤에야 3인 걸 알겠죠. 3이 나중에 여기 들어갈 테니까. 근데 실행이 안 된 상태에서 운영체제는 뭐 이 정도 필요하겠구나 상상이 안 돼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21세기 세계에서 요즘 같은 이 컴퓨터 정보화 시대에 이게 안 된다고? 이 컴퓨터가 이 정도로 바보라고? 이 정도 눈치도 없다고? 없어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근데 이제 현대 이제 컴파일러는 요거를 눈치껏 해주는 게 있긴 한데 이론적으로는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걸 모른다고 해서 컴퓨터를 답답해 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정말 실행을 해봐야지 아 여기에 3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그전에는 몰라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요렇게 해볼게요. include가 우리 없죠? include 써야 됩니다. include stdio h 이거 쓰고 다음 define size 3 이렇게. 여러분 얘는요 조금 달라요. 얘는 이거는 문법적으로 사이즈라는 거는 3이야 라고 정해 놓은 겁니다. 정해 놓은 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요렇게 한다면 이거는 알아봐요. 이거는 알아봅니다. 이런 거. 이렇게. 자,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이 분명 이제 시언어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쵸? 네. 자,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을 짤 때 이제 고객이 몇 명을 입력할지 다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쵸? 여기에 동적 할당이라는 게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짤 수밖에 없습니다. 잘 보세요. 동적 할당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짜야 되냐? 우선은 자 여기서 제가 맥스 사이즈 라는 걸 하나 정합니다. 맥스 사이즈라는 거를 이렇게 일단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넉넉하게 한 200 정도 정해줘요. 200 정도. 자, 우리가 이렇게 넣는 건 가능하다 했죠? 이렇게 넣는 거는 이 ARR에 200 정도 들어가는구나 라고 이제 압니다. 운영체제가. 근데 이 메인 함수 안쪽은 실행을 해봐야지 알아요. 자, 아무튼 이제 맥스 사이즈를 한 200 정도로 정해놓고 넉넉하게 해놨죠, 제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헬스장 관장이라 해볼게요. 헬스장 관장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사이즈를 아직 안 정해놨습니다. print f 해서 걸질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고요. 자, scan f %d 사이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놓냐면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지금 이 ARR은 여기는요 200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200까지. 근데 계속 이제 입력을 받다 보면은 어느새 넘어갈 수도 있겠죠. 200을. 근데 입력 받다 보면 고객이 201, 202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옛날 프로그램은 진짜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이즈가
맥스 사이즈를 넘어서면요. 아니, 이런 거 할 수밖에 없어요. 프린트 F. 죄송하지만. %d 이하로 입력해주세요. 아, 이런 거 써놓는 거죠. 자, 하고 맥스 사이즈 동적 할당이 없다는요. 그런 거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자, 사이즈가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가 미리 정해집니다. 한 200 정도에 200 정도. 그럼 할당 받아오겠죠? 그리고 이제 사이즈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고객한테 관리할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입력해주세요. 근데 받았는데 고객이 거기에 200보다 넘게 넣을 수도 있겠죠? 그쵸? 네. 그럴 때 우리 그러니까 회원을 관리하는데 회원이 200명만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200명. 근데 이제 입력한 첫 번째 회원 넣고 두 번째 회원 넣고 했는데 나중에 201번째 회원을 넣었어요. 그럼 뭐라고 한다? 자, 201 이제 201명 들어가요. 근데 죄송하지만 저희는 200 이하로 밖에 입력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200명 가지고 택도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또 헬스장은 500명도 관리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럼 그럴 때 이걸 또 500으로 바꾸면 돼요. 근데 또 계속 사람들이 늘어나서 예를 들어 막 700명, 800명 와요. 그럼 또 바꿔야겠죠. 과연 이게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엄청 많이 잡아놔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의 문제점은 또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헬스장이 잘 안 돼가지고 마음 아프지만 잘 안 돼서 회원이 10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프로그램은 이미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헬스장은 회원 관리를 10명밖에 안 하는데 메모리 낭비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미리 많이 잡아놨는데 10명밖에 안 와서 지금 이게 계속 막 느려져요. 그래서 가봤더니 얘 때문에 메모리 낭비를 너무 하고 있어서 그래요. 미리 잡아놓은 것 때문에. 누구한테는 이게 택도 없겠지만 누구한테는 이게 너무나 많은 손실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그걸 우리가 미리 예측해 볼 순 없잖아요. 누가 쓸 줄 알고. 이런 건 누가 정할 수 있다? 개발자가 정할 수 있다. 그쵸? 아니 500으로 하자니 너무 적은 것 같고 그렇다고 1000으로 하자니 이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냥 선택장애가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동적 할당이 없는 세상에서는 이런 걸 했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사이즈를 넘으려고 하면은 뭐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줄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많이 잡아놨는데 조금밖에 안 쓰면 메모리 낭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조금 더 연관지어서 쓰려면은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폼을 돌려요. 자, 나중에 사이즈라고 해놨는데 이 사이즈가 이 사이즈입니다. 맥스 사이즈. 그래서 우선 사이즈 관리하실 숫자 몇 명 관리할 건지 입력 받습니다. 근데 200 이하로 된다 안 된다? 아, 200 이상으로? 자, 200으로 해놓으면 지금 200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이즈보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200 이하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200 이하로. 그쵸? 자, 그래서 나 200명 뭐 할 거다 라고 하면은 이제 폼을 돌려서 int 하나씩 받는 거예요. 0 i i 뿔뿔. 자, print f %d 번째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하고 이제 scan f 한 다음 %d 하고 arr 플러스 i 이렇게 해야지 되겠죠. 자, 요거를 좀 10 정도 해볼게요. 10. 자, 그 다음 출력하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력은 프린트만 필요하겠죠. 사이즈까지 똑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 숫자 d i arr에 i 자, 관리해줄 숫자 이제 저는 지금 10이라고 했는데 10이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자, 11이라고 해볼게요. 11. 그럼 뭐다? 죄송하지만 요 이하를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0번째. 어차피 이 사이즈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0번째라고 하면은 1, 2, 3. 이게 근데 조금 이상하네. D번째. ARR. 아, 여기서 I 안 해줬죠? 자, 다시. 자, 저는 11. 원래는 여러분 이게 지금 바로 넘어오긴 하는데 자, 원래는 바로 안 넘어가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요거를 정말 제대로 입력할 때까지 계속 걸어놔요. 어떤 걸로? while true로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놔요. 지워졌는데, 자, 다시. 자, 저게 계속 안 되게 하려면 이렇게 걸어 놓은 다음에 만약에 사이즈보다 많이 쓰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하고, 제대로 이하로 입력했으면 브레이크를 걸어서 그때 빠져나가게 합니다. 브레이크를 걸면은 그 즉시 반복문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true가 없죠? 위에 설정하면 되긴 하는데 귀찮으니까 일단 1이라고 할게요. 사이즈 소문의 사이즈가 이제 사이즈는 밖에 빼야겠죠? 자, 요렇게 합니다. 관리하실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10을 입력해주세요. 자, 10을 입력했어요. 자, 다시. 자, 10을 입력합니다. 10까지는 되긴 하겠네요. 왜냐? 0부터 셀 테니까. 자, 0번째 1, 2, 3, 4, 5, 6, 7, 8, 9, 10. 자, 요런 식으로 잘 나오긴 합니다. 제가 이걸 안 했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좀 더 높이 해볼게요. 저는 100명 관리해줍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식 되나요? 11조차? 11조차도 안 됩니다. 딱 10 이하로만 가능한 거예요. 0부터 10까지. 이런 식으로. 10까지만.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 옛날에 동적 할당이 없을 때는 구차하게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 말해줄 수밖에 없어요. 저희 죄송하지만 메모리 할당이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됩니다. 근데 미리 잡아놔요. 미리. 운영체제한테 가서 미리 나 이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까지밖에 안 받을 겁니다. 라고 해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 다음 더 높게 쓰면은 이런 걸 입력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정적 할당이라고 합니다. 정적 할당. 미리 정해져 있는 거죠. 정적 할당은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도중에 이런 사이즈 같은 거를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점 있어요. 자동적으로 이 메모리가 할당이 되고 반납도 됩니다. 다 쓰면은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알아서 반납이 돼요. 너 다 썼어? 그럼 다시 가져갈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정적 할당입니다. 근데 조금 불편하죠? 근데 동적 할당을 쓰면 어떻게 이제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우선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